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깊어가는 가을에 만나는 첫 번째 경주는 바로 봉황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무덤 봉황대를 오늘 다시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수빈입니다. 저는 지금 경주에 나와 있는데요. 경주의 아름다운 유적지의 숨은 이야기부터 유적지 인근의 유명한 핫플레이스까지 경주의 새로운 모습들을 함께 찾아가 볼 텐데요. 그래서 더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이 오늘 다시 만나게 될 경주 첫 번째 유적지 봉황대입니다. 그런데 감독님, 여기 봉황대 맞죠? 봉황대 맞는 거죠? 네, 봉황대 맞아요. 근데 봉황대라고 해서 저는 봉황의 그 새 떠올렸거든요. 그 새하고 대니까 새와 관련된 어떤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봤을 때 그냥 무덤인 것 같기도 하고. 무덤인가? 뭐지? 무덤 맞아요. 무덤 맞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뭐 모를 수도 있죠.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여행을 해주실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전경효 선생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이 경주 역사와 관련된 책 한 권 읽고 왔습니다, 선생님. 읽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대화가 좀 통해야 되니까 읽고 왔는데요. 이 경주가 수학 여행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관광 명소로 유명했을까요? 네, 경주는 이제 신라의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수도였고, 이제 고려나 조선 시대에도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오거나 이제 지방간으로 부임해서 이제 경주의 주요 유적을 둘러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현재 이제 문집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SNS를 통해서 여행 다녀왔을 때 기록을 남기듯이 그렇게 남겼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기에 그냥 무덤 같은데 무덤이 맞나요? 네, 무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신라 시대 5세기에 만들어진 무덤으로 추정되는데요. 주변에는 이제 금룡청, 금관청 같은 무덤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 무덤들과 이제 비슷한 입지와 비록 크기는 다르지만 이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제 신라 마립간 시대에 주로 축조된 무덤입니다. 이제 봉황대는 현재 이제 사적 512호로 이제 대릉원 1원이라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름이 83m, 높이가 21m로 이제 경주 지역에서는 단일 무덤 가운데 가장 큰 무덤입니다. 지금은 경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봄, 가을이면 소풍과 산책을 나온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늑한 휴식 공간이 되어주고 있는 봉황대. 과거에도 사랑받는 곳이었을까요? 봉황대 주변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걸어가 보니까 규모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공원처럼 꾸며져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봉황대에 관련된 기록들도 남아 있는 거죠? 조선 후기 사람이 이연일은 이제 과거에 낙방하고 경주로 내려와 이제 봉황대를 둘러보면서 자기 감정을 시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승이라는 사람은 이제 남정록에 이제 봉황대 위를 올라가 보니 이제 주변에 이제 흙으로 만든 산이 많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제 박종이라는 사람은 이제 동경유록에 이제 봉황대 위를 올라가 보니 편평해서 이제 사람이 100명 정도 앉을 수 있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정상부에 100명이 앉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팔라 보여서 100명이 다 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봉황대 모양이 좀 바뀐 건가요? 실제 봉황대 위를 찍은 사진을 보면 평평한 모습도 있고 이제 약간 움푹 들어간 모습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무덤 형태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목곽이 무너져서 나타난 이제 현상입니다. 봉황대가 이제 우리 조상들한테는 이제 유명한 명소였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제 신라인들의 무덤 축조 방식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덤 위에 무성하게 자란 나무로 경주만의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봉황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경주를 대표하는 명소가 된 이곳에서 옛 조상들은 신라천년의 흥망성쇠를 그려보곤 했습니다. 봉황대에서 조금만 걸어오면요, 이렇게 노서동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고분들이 많은데요, 대릉원만큼이나 많아 보이는데요. 봉황대가 있는 곳이 이제 노동동 고분군, 이제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노서동 고분군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것이 한 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동동, 노서동, 이제 대릉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이 구역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대릉원 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사적 512호로 지정된 같은 구역이고요. 이 지역은 신라 지배층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무덤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무덤하고 묘지하면 무겁고 좀 어두운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노서동 고분군의 이 고분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왠지 좀 따뜻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힐링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참 좋네요. 경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이곳은 누군가의 무덤이라는 생각보다 아름다운 공원이자 숲과 같은 곳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도심에서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귀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이 노서동 고분군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카페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지금 가시죠. 윤수빈 아나운서의 추천 코스는 최근 노서동 고분군 옆에 새롭게 문을 연 베이커리 카페. 릉 바로 앞에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요, 와, 이렇게 빵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빵을 보시면 왠지 릉을 좀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헐. 제가 또 빵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빵순이에요, 감독님. 제가. 근데 보니까 국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국밥. 국밥도 좋아하지만 이 밥배하고 빵배 따로 있죠. 밥 먹고 나서 빵 먹는 거 당연한 코스 아닙니까? 제가 이제 빵 주문해서 자리에 한번 앉아 볼게요. I just wanted you to never change. You're foolish and you're blue. 넓은 통유리창 밖으로 노서동 고분군의 사계절을 오롯이 즐길 수 있고 매장에서 직접 구운 개성 만점의 빵도 맛볼 수 있는 곳이네요. 이집트 피라미드 유적지 바로 앞에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노서동 고분군 바로 앞에서 릉을 바라보면서 이 커피와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 냄새와 함께 이렇게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릉빵 좀 할게요. I just wanted you. You don't know how. 이렇게 경주에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봉황대의 숨은 이야기도 알 수 있어서 유익하고 흥미로웠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을이 가기 전에 아름다운 이 유적지 봉황대와 노서동 고분군으로 소풍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다시 만난 경주였습니다. 늘 곁에 있어 잊어버리기 쉽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문화유산인 봉황대와 노서동 고분군. 깊어가는 가을에 다시 만난 경주는 참 운치 있습니다.